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다시 또 연락을 주셨는데 왜 다시 또 연락을 주셨는지 그분의 내용을 좀 들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을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에 연락을 주실 때 이분의 자격사항을 제가 메모를 해둔 걸 보니까 현재 외관법인 기업체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당연히 4대 보험이 적용되시고 입사일이 2015년 6월달 뭐 한 7년 조금 안 되네요. 자, 연봉은 5,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그때 이용하고 있던 대출이 은행에가 955만 원, 그리고 카드론이 1,247만 원, 또 다른 카드론으로 526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가 대출이 있는데 이것이 차량담보예요. 차량담보로 저축은행에가 2,881만 원,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에가 1,726만 원, 그리고 햇살론, 대출 많네요. 햇살론으로 942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가 3건에 어깨 아프네. 4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727만 원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출 내역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죠? 은행에는 꼴랑 955만 원. 외관법인이라면 나쁘진 않아요.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된다는 얘기고, 연봉이 5,200이나 되시고 재직기간이 7년 가까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은행에는 꼴랑 955만 원이 있고 카드론 저축 차담보, 어차피 저축은 신용대출에 속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소득 대비 저금리 비중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안 들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저금리로 통합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맞아요. 바로 통대안밖에 없어요. 저금리로 통합을 하는 데는 통대안.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싸그리 밀어제껴 해서 신용점수 올려가지고 그리고 은행에서부터 다시 대출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외관법인이요. 회사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했죠. 그런다고 작은 편은 아니지만 연봉이 5,200만 원. 자,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신용도가 됐을 때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예상을 합니다. 4천만 원 정도. 뭐 운이 좋으면 100%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운이 좋았을 경우. 운이 안 좋으면 뭐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러니까 넉넉 잡고 4천만 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께서 이용 중인 금액 봐봐요. 8,727만 원. 은행에서 4천만 원 받으면 나머지 4,700은 어디서 받아야 돼?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요. 이제 연봉이 5,200에서 여기 햇살론 그나마 좀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뭔 이용 못해. 4,700이. 그런데 또 이것만 나머지 그러면 4,727만 원만 받나? 아니잖아요. 통대안 수수료 받잖아. 또 수수료. 자, 통대안 수수료는 보통 몇 프로 나온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쪽 업계에서는 10에서 15%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10% 잡아봅시다. 그럼 800 잡아봐. 9,200이야. 그러면 이분은 4,500 받고 나머지 5,200을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요.
이걸 이금융. 자, 8,700에서 950번. 대략 뭐 한 7,700 있다 쳐. 근데 5,200만 원 이금융에서 다시 받아. 그러면 7,700. 어찌 보면은 꼴랑 2,700만 원 더 1금융권으로 가는 것이고 5,200원 다시 2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돼. 2,200만 원 줄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2,200만 원 주는데 수수료를 이만큼이나 줘야 돼. 이거 과연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일단 저희는 이것 때문에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금융권 비중이 통장을 하고 나서도 너무 높아.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하고 나서도 욕먹어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해주세요 하는데 해드리고 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욕먹는 것도 싫고 저희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 나오는 것도 싫고 이런 분은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봐요. 카드론 저축 이러고 보니까 현금 서비스 이거 뻔히 돌려막기 하고 있고 대출이 좀 이상해. 은행의 비중이 너무 적고 이금융권 이런 거 대출 받기 쉬운 애들이 많이 있어. 일을 오래 하잖아요. 느낌이 팍팍 와요. 이래? 대출이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이유가 다 있죠. 이 부분은 또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도박 중에서도 코인 그리고 뭐였더라? 토토 그리고 주식 할 거 다 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대출이 급격하게 그것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걸로 많이 발생합니다. 왜? 당장 급하거든. 이거 내일 코인 또 올라간다는데 얼른 투자해야지. 안 그러면 한 발 늦으면 이미 올라가고 난 후라서 투자를 안 하면 이 코인이 올라가도 나는 영원 못 보는 게 영원. 손해 아니야. 0이야. 그냥 0. 근데 도박에 빠지신 분들은 내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렸다. 그럼 왠지 손해 본 줄 알아. 그래서 급하게 받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도박 이력이 있으면 안 합니다. 최소 3개월 후. 자,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자, 하나. 이분은 통장을 해봤자 이금융권 비중이 너무 커, 나중에. 결과가. 그래서 안 돼. 두 번째. 도박 이력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최소 3개월 이내에는 도박 이력이 없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은 저희 쪽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고 상담을 끝냈죠. 며칠 전에.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상담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 다른 데 좀 알아봤는데 다른 데에서 통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물론 당연히 해준다고 하는데 있겠죠. 나중에 이금융권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든 비중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말든 간에 본인들은 본인 수수료가 어딨냐? 수수료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 아니야. 설마 은행에서 1,000만 원 안 나오겠어요? 연봉이 5,200에 외관법이니까. 지금보다 은행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금융권 비중이 나중에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채무자가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더 여기서는 수수료를 20%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긴 들었어요. 20%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대출이 8,7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00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저기 찌르면 다 해준다고 하거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찾으면 돼. 근데 이분은 부채 비율이 낮더라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거절하는 것이. 왜? 도박 이력 때문에. 도박 이력이 있으면은 왜 안 하냐면 통장 거래내기 도박 이력이 찍혀서인 것도 있어요. 그 문제점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 통장에 돈 들어오잖아요. 눈 딱 돌아가 버려.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몇 분. 근데 그 일부 몇 분들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싹 밀고 은행에서 대출 딱 뽑으니까 4천만 원 나왔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 내가 4천만 원 이거 넣으면 이거 하루아침에 100% 올라간다는데, 100% 이상 올라간다는데, 그럼 4천이 8천 아니냐? 8천이면 나머지 한 돈 천만 원만 이거 바꿔 줘버리면 끝나니까. 오, 이거 완전 좋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박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도박에다가 다시 딱 쳐박습니다. 있는 것마저 홀라당 날려먹지. 이래서 통대안하는 이 업체들도 도박 이력 있는 분들은 안 합니다. 잘. 거의 안 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의 약점은 확실히 나왔죠. 부채 비율이 높아. 첫째. 도박 이력이 있어. 어딜 가도 안 될 사람이야. 안 해준다고 할 사람이야. 그러면 해준다는 업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네가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해줄게. 다만 우리는 이렇게 비용이 높아야 높은데 할래?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렇게 비용을 높게 잡아버린다. 왜? 어차피 자기들 아니면 다른 데서 안 해주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잘해야 이거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는데 문제가 이제 20% 돼버린 거 얼마예요? 8, 26, 1600, 1740 대략. 얼마예요? 그러면 1억이 넘어버리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이 넘어버리면 4천 받았다 쳐. 그래. 그래. 아주 운도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은행이 잘나서 5천 받았어. 5천. 인심선다, 인심사. 5천 받았어. 나머지 그럼 1억이 넘는 돈이니까 최소한 그래서 대충 얼마야? 그러면 1,700, 1억 400. 6천만 원 정도는 이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돼요. 6천만 원 정도 이금융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금융권 대출이 7,700인데 6천만 원 이금융권을 다시 받아요. 1,700만 원 꼴랑 줄이자고? 이금융권으로 대안하자고?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다 비용, 수수료 나가는 거잖아. 이게 뭔 짓이냐고. 저 이거 아니면요, 저 내일 당장 연체 들어가요. 그러면 통장 하고 나면은 부채가 1억 1,000만 원인데 연봉 5,200. 한 달에 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400이 안 돼요. 분명히, 제 생각이 아니라 400은 무조건 안 돼. 350? 대략, 왜냐면은, 월급은 적잖아요. 그 보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원천상 연봉이 좀 더 높은 거지.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 갚아요. 죽어도. 한두 달 정도는 그 대출 받을 때 좀 더 받아가지고 여유 있을지 몰라. 근데 바로 두어 달 지나버리면 이제 이때보다 더 힘들어져, 이때보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어. 그때는 진짜로. 연체해야지. 그러면 8,700 가지고 있을 때 연체하고 1억 1,000 가지고 있을 때 연체하고 똑같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본인이
제가 이 통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통대안은 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 부채 비율이. 저금리, 내가 통장을 하고 났을 때 이 저금리 비중,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최소한 이게 70% 이상 저금리 비중이 무조건 차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했을 때. 그래야지 하고 난 후에 부담이 덜하지. 70% 미만이면 하더라도 나한테 커다랗게 크게 뭐 느낄 정도로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월 납입금액만 줄여서 뭐 할 거예요? 이자 지출이 이만큼 늘어나 버리면 아무 필요 없지. 당장에 뭐 한두 달 뭐 좀 숨 좀 쉴만 하겠지만 다 똑같아져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이 수수료 대비 이자 지출을 팍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금리 비중이 하고 난 후에 70%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 어느 정도 맞다는 거예요. 이분 당장 오늘 내일 숨 못 쉬어 나 연체요. 차라리 연체하세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고 개인회사에는 신용회복을 신청해. 그게 낫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 이렇게 늘려서 못하게 또 더 힘들어지지. 가장 좋은 건 이 사람들만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 사람만 딱 배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힘들다고 무조건 잠깐 이 상황만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시 이 상황 와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이라면 당장은 안 돼. 이대로는 해서는 안 돼. 일단은 이분은 신용 점수도 낮아요. 이것 때문에 나이스가 726에 K12가 581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용 점수를 좀 살려야 돼. 이분은 근데 이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만약 개인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신청을 못 하겠다면, 이대로 끌고 가야 된다면 당연히 연체 안 하는 조건으로 일단 현금 수입을 없애야 돼요. 예, 돌려막기잖아. 그러면 어디서 이제 대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대부업이라도 이용을 해야지. 대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을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대부업체에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났어. 한 돈 천만 원 나와버렸어. 이 450만 나와도 고마운 건데 만약에 돈 천만 원 나왔어. 그럼 저는 이거 다 받으러 가고 싶어. 천만 원 다 대부업체. 이자가 더 높더라도. 왜? 일단 현금수입 상환하고 카드로는 이거 건수 하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출 건수를 하나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업체 장점이 뭐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럼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 조금이라도 일단 줄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대출 하나, 둘, 셋, 네 건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당장 대부업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잠깐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올라가는 건 더 많이 올라가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채가 약 7천만 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때 통대안을 이용하면 이분은 그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 당장 내일 모레 연체하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분은 이분 사연이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신 분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나서 신청을 하시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통대안 수수료는 본인이 얼마나 약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올려서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15%도 엄청 높다고 봐요. 알아보면 10%짜리 많이 있어요. 10에서 11%짜리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지. 이것도 높은데. 근데 이 이상 달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무조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요. 왜? 그만큼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 본인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